막 시간을 다 빼앗았던 것 같아요. 잠자다 안 일어났으면 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면먼지, 손먼지,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분비물 등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유현님이 가장 괴로운 건 바로 밤인데요. 잠자리에 든 지 한두 시간이나 지났을까? 가려워 자다 깨는 일이 하룻밤에도 수차례. 잠이라도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게 유현님의 바람입니다. 아유, 많이 간절하죠. 제가 이렇게 인터뷰나 TV에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웬만큼 가려우면 신청도 안 했을 거예요. 완치를 하면 감사하겠지만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가지고 방향만 제시해줘도 그건 나의 이제 목이죠. 내가 이제 노력을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가려움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순 없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선 기본 혈액 검사부터 받고요. 진단을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진단과 처방을 내려줄 오늘의 주치의는 피부과 이동훈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토피 비염이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예.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서는 계속 좀 비슷한 정도셨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예. 한 2년 전부터 심해졌어요. 2년 전부터 좀 예, 심해지셨어요? 예. 예. 또 이런 우선 가장 심한 곳부터 살펴봤는데요. 그러시다 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등 쪽에 아래쪽에는 굉장히 좀 심하신데요. 요런 데가 피부 장벽이 좀 약해져 있고 온몸에 아토피 피부염의 흔적인데요. 이 정도면 증상이 심각한가요? 사실은 조금 심하신 편이셔가지고 좀 만성적으로 좀 심하신 상태셔서 아토피 피부염, 대체 왜 생기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안 면역 반응의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부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항체 중 면역 글로불린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경우 이게 더 많이 만들어져 여러 가지 알레르기 매개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중 하나가 히스타민인데 이게 혈관벽에 작용해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가려워서 긁고 약해진 피부를 긁으니 염증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실제로 아토피 비염이라는 것은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 거라기보다는 면역의 이제 균형이 좀 안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쪽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 있고 한쪽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너무 올라가 있는 면역을 오히려 조금 줄여줘야 되는 게 좀 기본적으로 아토피 비염의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특히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면역을 좀 올리려고 하는 이런 접근들은 사실은 저희가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알레르기 검사 수치도 좀 나왔는데요. 그 검사 수치를 보면 이제 한 100 정도까지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850 정도가 나오셨거든요. 정상 수치의 8배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웠군요. 또 곰팡이, 콩,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가 심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저희가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어떤 들어오는 자극이라든지 알레르기에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막 피가 나거나 그러지는 진물이 나거나 그런 급성 상태는 아니시지만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셔서 제가 심할 때 쓰는 그런 먹는 약을 조금 단기간이라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떤 알레르기가 많은 것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이긴 한데요. 천으로 된 소파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깔끔하게 좀 관리하시는 게 어떤 악화 요인을 좀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습관, 이건 어떤가요?
뜨거운 물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그 피부 장벽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손상이 된 거를 다시 또 좀 회복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염증이 또 다시 생기게 되고요. 네, 그 때문에 뜨거운 물 절대 쓰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이제 10분 내외로 쓰시고 가볍게 닦고 바로 이제 3분 내에 이제 보습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개별 솔루션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에게 배우는 청소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청소 솔루션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맨눈으로 집안 구석구석 문제점을 파악 중인 청소 전문가. 개선할 곳이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욕실 부분의 곰팡이 부분이라든지 창문 방충망이라든지 창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집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통로인 방충망. 방충망 청소는 세제를 푼 따뜻한 물을 면포에 적셔 구석구석 닦아내면 됩니다. 보기엔 깨끗해 보였는데 숨은 먼지가 와 이만큼이나 있었네요. 욕실 슬리퍼는 뭐가 문제죠? 이 사이사이에 물때부터 오래 쓰다 보면 곰팡이가 또 여기에 많이 우리는 거기에 보이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주기적으로 슬리퍼도 소독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침구리 청소인데요.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불 베개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거고요. 예, 예.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안에 보통 쌓이는 진드기부터 죽어있는 사체가루나 배설물, 알, 분비물 등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 원인 물질들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관리법을 알려주시죠. 이불은 무엇보다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섬유의 이불 같은 경우에도 올과 올 사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털어내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햇볕 날 때 일광건조 30분 이상을 해주셔서 먼지를 좀 이렇게 털어주셔서 내부에 있는 먼지들을 좀 날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기초적인 관리는 우리가 세탁을 할 때 60도 이상의 고온으로 좀 세탁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